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될 뉴스 3개 엄선해서 저희가 뽑아드립니다. 뉴스픽 시간이죠. 한동희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까 제가 오늘 눈 내리는 곳도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지연 안님께서 근데 첫눈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런 얘기 하셨고요. 젤리스님 쌀쌀한 울산 날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정말. 그리고 엉겅키님, 노영이변에서 보고 아침부터 힘냅시다. 아자아자, 좋아요. 쿡쿡. 술새님도 말씀하셨고요. 자, 모두들 지금 오늘 신나는 그걸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좀 신나는 뉴스가 있습니까? 신나는 뉴스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이런. 안 좋은 소식들만 가득합니다. 그래요? 어머나. 자, 어떤 안 좋은 소식이 있을지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뭘까요? 일단 첫 번째 소식은 그래도 괜찮은 소식인데요. 네. 내년 1월에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가 세수를 10조에서 15조 원을 기준으로 잡아서 1인당 지급 금액을 20만 원에서 25만 원 선으로 일단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 조달 방안이 문제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 세수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재정법상 올해 거쳐야 될 초과 세수는 뭐 채무 상환 등에 이렇게 사용이 돼야 되는데 사업 소득세나 주류세, 유류세 등을 11월, 12월 분을 내년으로 유예를 해서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박안주 정책위 의장 설명에 따르면은 일단 1차 재난지원금과 5차 재난지원금을 합치면 25.2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총 합쳐서 1인당 50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내 총생산 1.3%인데 네.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최고지만 국가부채 비율은 세계 최소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라는 부자고 국민은 가난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일단 방역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고요. 네.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이 지급이 되면은 이부 20만 원에서 25만 원은 마스크나 세정제 이런 부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줘야 된다 그랬더니 뭐 홍남기 부총리 또 김부겸 국무총리 등등 정부에서는 난색을 표했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20만 원에서 25만 원 선으로 전 국민에게 줄 것이다. 네. 이렇게 되면은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돈 풀기 아니냐 이런 네. 얘기 나오는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11월, 12월 분을 내년으로 유예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세금깡 아니냐, 뭐 밑장 빼기 아니냐, 새로운 밑장 빼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예산안 심사가 이제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반대를 할 거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홍남기 부총리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마냥 쉽게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50조 풀어서 자영업자들 모두에게 조금 나눠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네. 어쨌든 풀어주긴 풀어주나 봐요. 네, 손실 보상이랑 이제 뭐 전 국민 지원금이랑 일단 개념 자체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렇죠. 네. 국가 세금을 이제 활용을 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선 비슷하지만 일단 방향성이 달라서 네. 어쨌든 그 논리로 이제 예산안 심사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만만치가 않아요.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자리를 사실 좀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내줄 생각이 좀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예. 2030을 조롱하는 몰상식 임명장 남발? 난 할 말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무슨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캠프 간에 아직 그 견해차가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사실 전당대회 기점으로 2,910명이 탈당을 한 것으로 확인이 일단 됐습니다. 네. 이 중에 2030 세대가 2,107명으로 7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투표권을 행사했던 선거인 단이 2,910명인데 일반 당원, 이제 선거권이 없는 일반 당원까지 합치면 6,500명 정도가 탈당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신규 입당자가 6,846명으로 사실 뭐 탈당자와 입당자 비슷하네요, 숫자가 거의. 일단은 네. 비슷하긴 한데 네. 그래도 2030 세대가 그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거에 대해 반발하면서 탈당을 한 것에 의미를 두자 이제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당내에서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40명 탈당했다 이렇게 밝힌 이후에 네. 이제 2,910명이 탈당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준석 대표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이 한 줌밖에 안 되느니라는 비하적인 발언을 했다.
그런 발언을 한 분들이 2030을 10명이라도 모아놓은 실적이 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대위 관련해서도 뭐 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내용인데 수백만 장의 임명장을 뿌리는 게 선거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인터뷰가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밥그릇을 챙기려고 남의 밥그릇을 걷어차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그냥 할 말이 없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2030에 대한 본인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2030이 많이 나갔고 윤석열 후보는 2030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필요하다. 예.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말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된 거 아니냐. 우리 네. 너무 그렇게까지 호들갑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030의 한 사람으로서 어때요? 누구 말이 맞아요? 2030이 탈당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각심을 느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준석 대표가 뭐 2030을 입당을 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자격은 있지만 그래도 윤석열 후보와 이제 대선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갈등은 봉합을 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됐으니까 당 대표는 조금 자중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이거 참 특이했어요. 어제 계속 뉴스가 나왔는데요. 조은희 서초구청장 지금 현재는 서울에 있는 전체 구청장들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국민의힘 네. 사람이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당과 논의 없이 사퇴했다라는 것 때문에 서초갑 윤희숙 전 의원이 있었던 서초갑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결과적으로는 못 나가게 됐다는 거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죠? 서초구 보궐선거 자체를 못 나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닌 것 같고, 예. 일단은 서초갑 조직위원장 공모 과정에서 배제가 아.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직위원장이 당협위원장 전 단계인데 조직위원장에 전희경 전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네. 이제 당협위원장으로 당연히 가는 수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은희 전 구청장은 이미 사퇴를 지난달에 구의회에 사퇴 통지서를 보냈고요. 그리고 어제가 공직선거법상 사퇴 기한이었는데 구의회에 사퇴 통보서를 제출했고 사퇴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네. 당 내에서 조은희 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 서초구청장으로 복귀하라. 그 전에 이제 어제 사퇴 기한이기 전에 이렇게 복귀하라고 했는데 조은희 구청장은 이제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가겠다 하면서 사퇴 의사를 분명히 했고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조은희 구청장은 기자 출신이더라고요. 네, 제가 그렇습니다. 알아봤더니. 정치부 기자 출신. 그렇죠.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관도 했고 정무부시장도 했고 네. 청와대 비서관 거쳐서 2014년에 서초구청장에 당선이 됐는데 사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네. 얘기 나오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29일 날 어쨌든 간에 구의회 사퇴 통보서를 제출을 했고 어제가 공식 사퇴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선거일 120일 전까지 사퇴해야 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렇죠? 예,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구청장 복귀를 권고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게 무슨 네. 말인지 잘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 전에 이제 사퇴를 통지서를 보내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인 것 그러니까 같고요. 어제, 그러니까 9일 전까지 있었던 일이다. 네, 그 사이에 이제 서초구청장으로 다시 복귀를 해라 이렇게 네. 요구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서초갑 보궐선거 출마 자체는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 유리한 자리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뭐 공천 절차에서 뭐 요구를 할 수도 바뀔 있는 수도 거고, 있다? 네, 네. 아직 그렇게 끝난 거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당협위원장이 있고 막 이런데 본인이 나간다 그러면은 뭐 무소속 출마도 그렇죠. 있고, 무소속으로 네, 사실은 할 뭐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네요. 서초갑이 아니더라도 다음을 노릴 수도 있는 거고. 구청장은 원래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사퇴할 때 뭐 국회의원들이 투표하거나 의장이 뭐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구청장은 그냥 통보서만 내면 되나 봐요. 일단 지방자치법을 찾아봤는데 네. 지방자치법에 일단 사퇴에 대한 부분이 아직 안 나와 있어서 이건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알아봐가지고 좀 연락을 해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스톡스님께서 이거 영어로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손실보상은 결국 집주인만 좋은 거 아닙니까? 월세 정도만 보상해주는 걸 거잖아요. 이런 얘기 해주셨고 강영희님 이재명 진즉부터 외치시던 재난지원금 민주당은 이재명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슈퍼연금님 임명장만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지금 김건희 씨 언제 등판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김용남 의원에게 좀 여쭤봐 주세요. 이런 얘기 되게 많아요. 이따가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양서진님 제주도 갈치찌개 너무 맛있어요. 고사리까지. 뭐야, 이 젤리스님 두 분 서로 뭐 사랑하시는 사이예요? 그건 아니죠? 자, 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동희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